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체를 운영 중인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한번 결혼을 했었던 아픔이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 탓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공장의 사무보조로 취업을 했었고,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월급을 갖다 주어야 했죠. 알코올 중독인 아빠와 몸 아픈 엄마,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남동생 학비를 벌어서 대주기 위해서라도 집안 살림을 제가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해서 집에 돈을 갖다 주어도 집안 살림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들이 저 하나만 바라보며 제가 돈 벌어오는 걸 당연시 여기게 되더라고요. 지쳤던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공장 주임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친정에서 도망치듯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행복해지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결혼을 해도 나아지는 건 없더군요. 남편과 결혼 후에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이만 보게 되었어요. 빠듯한 살림에 애까지 키우려고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어린 나이에도 저는 영락 없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오직 집안만 보살피느라 저는 대충 남편이 버린 옷을 주워 입었고, 아이가 남긴 밥을 먹어 퉁퉁 부었고, 남편은 바람을 피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공장에 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 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그 여자는 예뻤고 어렸어요.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저에게 딸은 자기가 키울 테니 저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당돌하게 말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어린 여직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엄마라 부르게 시키냐고 따졌어요. 어떻게든 제 딸만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니까짓게 뭘 해서 애를 먹이고 키울 거냐며 괜한 오기 부리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네요. 딸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엄마는 이 집을 나갈 건데 너는 아빠랑 살 거니 엄마 따라갈래? 하고 힘겹게 물어봤었네요. 그러니 딸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빠랑 예쁜 엄마랑 살래 이러는 거였어요. 저같이 볼품없는 아줌마보단 언니 같은 남편의 내연녀랑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 배로 낳은 딸에게서도 버림을 받은 저는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한 채 이혼하고 딸을 그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아두었던 쌈짓돈으로 서울에서 쪽방살이를 시작했어요. 가방 끈도 짧고 기술도 없었기에 그냥 몸으로 부딪혀야 했었죠. 돈이 되는 일은 몸 파는 일 빼고 모두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마트 캐셔, 수산시장에서 생선도 팔고,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 밥도 지어보고, 도배나 장판일 보조도 닥치는 대로 했어요.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네요. 당시에 이 악물고 해댔던 것 덕분에 아파트 전세금 정도를 5년 만에 벌었죠. 저는 그동안 딸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몰래 찾아가 하교하는 딸 모습도 자주 훔쳐보았지만, 딸 옆에는 항상 불륜녀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 척 한 번도 못했어요. 아파트도 얻었겠다. 회사에 자리를 잡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벌이도 유지하고 있을 무렵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찾아갔어요. 딸에게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살래? 하고 물었더니 딸은 위아래로 저의 행색을 훑더군요. 그때도 시장에서 일하다가 가게 된 거라 잘 꾸미고 가지는 못했어요. 딸은 그때 그렇게 말하더군요.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데 엄마 따라가면 지금보다 못 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엄마 모습이 너무 거지 같고 구질구질하다면서 그냥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엄마도 자기 같은 딸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더군요. 정말 차갑게 말을 하더군요. 제 친딸이 맞는지도 의심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새 엄마가 잘해주냐고 물었더니 살갑게 잘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다니면 뚝 팔리지는 않는다고 거의 경멸하듯 저를 쳐다보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주는 용돈이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딸 손에 쥐어주었고, 딸은 생선 비린내가 난다며 그 돈 필요 없다며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메고 자리를 뜨더군요. 전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변했어요. 수산시장 일은 나가지 않았고, 여태껏 모아둔 돈으로 작은 회사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손재주가 좀 있었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부자재를 떼와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팔았네요. 이게 잘 돼서 금세 직원도 2명 정도 두고 어엿하게 사장님 소리도 듣게 되었고요. 딸 생각에 고아원에 후원하던 딸 나이 비슷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 대학 등록금을 제가 대줬어요. 그냥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친구에게 해주었네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국어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의 도움으로 중국 시장에도 물건을
납품할 수 있었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어요. 저는 황학동 작은 반지하 사무실에서 명동에도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입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는 제게 큰 도움을 준 아이를 정식으로 호적에 입양을 했어요. 아이는 제가 고아원에서 자기를 후원해 줬을 때부터 저를 엄마라고 생각했다네요. 가난했던 집안 그리고 입양, 시장 바닥에서 잡일이나 하다가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이혼녀 CEO가 된 저에게는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 같은 이혼 여성에게 희망을 주고자 모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제 입양 딸은 잘 나가는 중국 통역사가 되어 엘리트 인생을 시작하게 됐네요. 이제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의사 남자친구도 데려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친딸과 전 남편이었어요. 여기는 왜 온 거냐 물었죠.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친딸은 내팽개쳐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엄마냐면서 직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기가 차서. 내가 못 먹고 못 살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죠. 이미 끝난 사이에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데 뭐 때문에 찾아온 거냐 물었습니다. 그러니 전 남편, 친딸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요구하더군요.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사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할 의무가 없는데 왜 해줘야 하냐 물었더니 전 남편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네요. 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면서 돈 잘 벌면 우리부터 찾아와서 돈이라도 쥐어줘야지 지 혼자 잘 살면 다냐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더러 심지어 괘씸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어이가 없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 불러서 남편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난동 부리다가 경찰에 끌려갔고요. 친딸은 계속 제 앞에 남아서 저를 죽일 때 노려보더군요. 저는 친딸에게 너도 나한테 할 말 있니? 하고 물었더니 어떻게 엄마라는 인간이 성공했으면 딸한테 먼저 찾아와야지 딸이 먼저 찾아오게 만드냐고 하네요. 그 애비의 그 딸이라고 똑같더군요. 난 너에게 2번이나 찾아갔고 엄마와 같이 살기 싫다고 한 건 너였다. 오히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게 너 아니었니? 했더니 그건 엄마가 거지같이 가난했을 때 이야기라면서 이제 돈 잘 벌면 그 돈을 자식한테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지난날 다 용서할 테니 자기가 20살이 될 동안 들어갔을 양육비 10억을 달라네요. 저도 사실 10억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넌 이미 그 집 딸이고 네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끊었으니 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내 친딸이니 더 이상 너 결혼할 때 3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억씩 번다면서 꼴랑 결혼할 때 3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옷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떼를 쓰네요. 제 친딸 실업계 나와서 전문대도 못 들어갔어요. 듣자 하니 맨날 질 안 좋은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하고 다니다가 제가 돈 나올 구멍 같으니 작정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사무실로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입양한 딸이었죠. 제 딸을 본 친딸은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엄마 친딸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가짜 딸한테는 명품을 휘감아줬냐고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친딸을 차별하냐고요. 제 입양딸 똑똑해서 돈도 잘 벌어요. 제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얘는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백화점에서 비싼 옷 사입기도 해요. 주로 그렇죠. 그런데 친딸 눈에는 자기한테 줄 돈은 없고 입양딸한테 명품 사준다고 보인 거였죠. 급한 대로 지갑에서 수표 몇 장 꺼내서 친딸한테 주니 그제서야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그렇게 100만 원 돈 주고 보내놨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 딸이 너무 미워요. 그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매년 생일날, 명절, 크리스마스 때도 친딸한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그때는 돈도 잘 못 벌 때라 갖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용돈 보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딸에게선 이런 푼돈 보내는 거면 보내지 말라는 차가운 답장만 왔었고요. 그렇게 저는 딸을 마음에서도 지웠었죠. 그런데 이제 찾아와 돈을 해달라고 하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네요. 저에게 자식 같은 아이는 입양딸 뿐인데 말이죠. 이 아이는 제가 돈이 없을 때도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저를 따라왔었거든요. 친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 입양딸이 저 사람이 엄마 친딸이냐면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까 회사 들어오기 전에 회사 앞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대요. 자기 친엄마가 갑자기 성공해서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한몫 챙겨야겠다는 둥. 엄마로서 정은 없는데
그래도 친엄마니 돈은 주지 않겠냐는 둥 그런 못된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녹음까지 했다며 저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잠시나마 친딸을 품어야 할까 고민했던 제가 혐오스럽더군요. 얼마 후 친딸과 전 남편에게서는 계속 돈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니 전 남편에겐 줄 의무가 없지만 친딸에게는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제 재산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고 친딸은 제게서 답이 없자 또 저에게 찾아왔네요. 내가 친모니까 자기에게 재산을 증여할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뭘 본 건지 어줍잖은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죠. 난 너에게 줄 돈이 없다고. 그러니 무슨 소리니에요? 돈 많은 거 세상이 다 안다면서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게 진짜 내가 가진 돈이 없다는 거라고 하니 눈이 땡그레지더군요. 그러니 저한테 이 회사가 다 엄마 건데 엄마가 왜 돈이 없냐고 소리를 질렀죠. 이거 내가 만든 회사긴 한데 이제 더 이상 내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내 입양 딸 거라고. 나는 월급 받는 사장이라고 하면서 친딸에게 회사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표 이사가 입양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더니 엄청 실망한 표정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는 딸 등 뒤에 결혼할 때 3천만 원 줄 돈은 있으니 결혼할 때 찾아오라고 했네요. 저는 원래 입양딸이 제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회사를 물려줬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못된 친딸에게 뺏기느니 조금 일찍 입양딸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는 없는데 제가 친딸에게 너무한 건가요?